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 이야기 같이 좀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황은 잠깐만 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욕 증시나 이제 국내 증시랑 비슷하게 시장 자체가 역시나 좋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시세를 보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비트코인이 77,000 그리고 이더리움이 1,500 다시 이제 하회를 하면서 네, 1,400달러 선 그렇게 좀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XRP도 볼게요. XRP도 1.8달러 고렇게 나타내 주고 있고요. 솔라나 코인도 하락이 굉장히 깊었죠. 근데 이게 사실 뭐 지금 반등을 조금 해 주고 있기는 합니다. 1%, 1.5%, 1.3%, 뭐 2% 이런 식으로 이제 반등 구간을 나타내 주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시장이 워낙 낙폭이 컸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상황들은 계속 연출이 되는 것 같고, 이게 제일 낙폭이 컸던 게 사실은 트럼프 밈코인이었습니다. 밈코인의 차트를 같이 한번 볼게요. 음 같이 한번 보시면은 지금 밈코인 같은 경우에는 4월 달 들어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이제 경제 위기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반영도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떨어졌고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이 떨어졌지만 그 트럼프 밈코인이 지금 7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 이 트럼프 리스크를 좀 반영하고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알트코인 시즌 지수는 16으로 여전히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의 자금이 좀 많이 몰려 있고, 크립토 공표 탐욕 지수는 1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또 하나하나의 뉴스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그 저희가 시가총액 상으로의 흐름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3,000달러 선을 좀 유지해 주고 있는 시점이죠. 그만큼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되는 시장에서의 지지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안전 자산에 관한 수요가 지금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정말 많이 떨어졌거든요. 특히나 애플이 이제 간밤에는 5%의 낙폭을 보였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도 지금 2위, 3위, 4위, 5위를 지켜주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음에도 9위 자리를 지켜준 거는 아무래도 이제 다른 빅테크 기업들의 하락 때문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사우디 아람코도 현재는 8위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들 저랑 같이 살펴보셨고, 뉴스도 하나하나 좀 팔로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다룰 헤드라인인데요. 트럼프 증시 폭락에 따라서 이제 월가 투자자들도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묵살당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와서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사실 과도한 관세가 경제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서 월가에 있는 억만장자들,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의 억만장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무시가 되고 관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앞서서 이제 저희가 계속 언급을 해드렸지만 중국과는 104%의 관세가 부과가 되고, 이러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미국의 기업의 거물들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조금 잠재우기 위해서 전화를 하거나 뭐 SNS,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본인의 의견을 피력을 하거나 혹은 주주 서한까지도 보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에 관해서 강경한 정책들을 계속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7일 날, 이제 현지 시간으로 7일 날 헤지펀드 억망장자들 중에 일부가요,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어요. 이 트럼프 자체를 강력하게 지지해 온 윌리엄 에크먼 헤지펀드 매니저가 X를 통해서 이 잘못된 계산 때문에 세계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그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석유 트레이더 억만장자인 앤드루 홀은 이 트럼프 지지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이 에크먼의 비판 발언을 듣고
자신이 과거에 한 말을 번복하는 용기가 있다라고 칭찬을 했고, 왜 다른 금융 거물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월가 안에서도 트럼프의 이런 관세 정책이 반응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증시가 폭락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 월가 금융인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목소리가 무시를 당한다라는 거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라고 해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을 후원했던 이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들의 이야기까지도 현재는 묵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 급격히 성장한 사모 대출 시장의 위기 조심이 커진 게 또 금융 시장을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위험 기업의 대출을 주로 담당하는 게 이 사모 대출 업체들이에요. 근데 이번에 시장 가치가 빠르게 하락을 하게 되면서요. 이 굉장히 급격한 손실을 만회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중국 등의 보복 관세를 경고하는 국가들에게 많은 매출을 올리는 미국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 역시도 중국을 통해서 매출을 올리는 거죠. 근데 요렇게 상호 관세가 부과되면은 이제 중국에서도 그거에 대한 반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기업들의 운명이 걸린 일이 현재 도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지금 트럼프가 이 말을 듣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트럼프의 생각을 바꾸는 거는 좀 어느 정도 포기를 하고 은행을 방어하는 방안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에크먼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는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었는데요. 그 이후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내가 지지는 하긴 한다. 이제 다만 협상 시간을 주지 않고 추진하면 불필요한 피해를 일으킬 것이라고 써서 비판의 초점을 이 정책 자체에서 운영 방식 자체로 좀 변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이런 관세에 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미국 국민들 같은 경우에도 이 투자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내일일 겁니다. 이제 CPI 지표 3월 달께 발표가 되고 그리고 PPI 그 물가 지표들이 이제 하나도 발표가 되는데 만약에 이제 물론 3월 달 CPI 지표는 관세 반영 이전이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나오는 이제 물가 지표들이 계속 안 좋게 나올 경우에 고때 또 한 번 증시가 충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이런 이야기에 관해서 국민들조차도 최근에는 뭐 다양한 시위도 하고 목소리를 좀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는 게 좀 확인이 되는 시점입니다. 요게 이제 오늘 시장에서 큰 화두가 됐었죠. 트럼프가 중국에 104% 관세를 강행을 했고 한국과 일본과는 뭐 협상의 여지가 있다 요렇게 얘기했는데 요것도 사실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부과하는 관세는 이제 그대로 갈 것 같고 이제 어떤 거를 내놓아야지 어느 정도의 협의가 이제 들어갈 것 같아서 쉽지는 않아 보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도자 공백 사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 뭐 권한대행 측의 스탠스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일본보다는 협상에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간밤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일본은 본인들의 관세 정책에 관해서 불만의 의견을 표출하지 않아서 너무 마음에 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충분히 협상에 그런 여지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자체는 이제 뭐 여러 국가들에게 공통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관해서 협상의 여지가 있긴 하다 요렇게도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요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은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또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내어 주어야지 이제 협상이 될지 그렇게 이제 불안감이 많아지는 것 같고 이게 이제 타임라인적으로 보자면은 이제 뉴욕 증시가 급락을 한 거는 이제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 그렇게 이제 하면서 뉴욕 증시도 급락을 했는데 이게 먼저 이제 백악관 대변인인 캐롤라인 레빗이 우리는 이제 중국에 104의 관세를 부과를 할 거다 요렇게 이야기를 했고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이제 늦은 밤이었을 것 같아요.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1 시에 행정명령에 직접 이렇게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게 이제 외신 속보로 나왔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위안화 가치가 급격하게 절하가 됐어요. 근데 이제 위안화 가격이 꺾였다라는 거는 원화에도 분명히 영향을 줬죠. 왜냐하면 이제 트레이더들 이제 해외 알비드 입장에서는 일단 '아시아 증시 피하고 보자.' 요런 이제 론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위안화가 꺾이면서 이제 원달러 환율 오늘 급격하게 상승한 거 다들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환율적인 상황도 좀 좋지 않은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어서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른 국가들과 뭐 예를 들면은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관세 이슈가 있었을 때 증시 폭락보다 중국 쪽이랑 이슈가 있었을 때 그 증시 폭락과 환율 상황이 더 안 좋았거든요. 물론 캐나다, 멕시코 때도 이제 충격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과 빨리 이제 어느 정도의 협의점을 도달하는 게 좋아 보이는데 이제 중국은 지금도 강경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농산물에 관한 수출 제한, 그리고 희토류와 같은 희귀금속에 관한 수출 제한,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또 다른 카드를 쓰고 있는데 그것도 이따 같이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재밌는 기사가 나와서 같이 이야기를 해 볼까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채권 시장 괴담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거래가 붕괴됐고요. 2020년 팬데믹 사태 재현에 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레버리지는 이제 조금 더 이제 큰게 베팅을 한 거잖아요. 근데 고게 붕괴가 되면서 금융시장이 팬데믹 때까지도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미국 채권 시장에서 2020년 팬데믹 당시의 공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헤지 펀드들이 주로 쓰는 수조 달러 규모의 베이시스 트레이드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인데 이 재무부가 대량의 국채 발행을 또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무부 측에서도 국채가 이제 발행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국채에 관한 수익률도 좋지 않은 거죠. 연준이 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서 개입을 또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들고 있는데 이 채권 시장 관계자들에 따르면은 이 장기 채권 수익률 상승이 심상치 않다는 지적이 나와요. 근데 이게 제가 앞서서 언급해 드렸었던 이 중국의 관세 이야기가 또 연결이 됩니다. 10년 만기의 국채는 사흘째 0.13포인트 올랐는데요. 30년 만기 국채는 지난주 최저치 대비해서 60 베이시스 포인트가 급등을 했습니다. 장기 채권 수익률이 상승을 하는 거는 월가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국채 매수와 스왑 매도 전략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고요. 국채 현물과 국채 선물의 가격 차이를 이제 활용한 베이스 트레이드도 문제가 됩니다. 요거 비슷한 원리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도 있었잖아요. 채권 시장에서 흔한 이 투자 전략이 트럼프 쇼크 이후에 매도 압력과 유동성 부족 속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금리 스왑이 국채보다 강하게 움직이면서 국채와 스왑 사이의 스프레드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좁혀졌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 헤지 펀드들과 은행들이 포지션을 정리를 하면서 또 발생을 했는데 추가 포지션 정리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게 그 차이가 좀 벌어져야 여러 가지 같이 베팅을 하면서 그 전략적으로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는데 요 차이가 거의 없다라고 한다면은 요거에 따라서 이제 트레이더들의 강제 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스파이크 관련해서 같이 보시면 될 텐데요. 이게 10년물 국채고 이게 30년물 국채인데 요거의 이제 차이점들에 관해서 여러분들 좀 집중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유동성이 부족을 하게 되면서 월가가 이제 연준 개입이 48시간 내에 가능하다. 요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제가 요거 기사를 가지고 온 게 녹화 시점 기준으로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시장을 같이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월가 기관 투자자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채권 투자를 용이하게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믿고 금리 노출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부터 금융시장이 쇼크 상태에 들어가면서 스왑 계약은 늘리는 동시에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채를 대량으로 매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있습니다. 채권 수익률이 급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요 채권 수익률 급등한 거에 관해서 이 중국 국채 매도설도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해석은 좀 헷갈리는데요. 다른 원인 분석도 나오고 이게 트럼프 대통령 무역 전쟁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키웠다고 보는 그런 시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한쪽은 중국이 미국에 대한 반격으로 국채를 팔고 있다. 요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또 다른 분석은 이 전략 자체가 과도한 레버리지를 기대했기 때문에 결국 터질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청산이 너무 빨리 몰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이제 앞다퉈서 이제 국채를 팔고 국채 수익률은 급등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 미국 국채간에서 큰 폭의 매도가 나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반면에 스왑 금리는 안정적이거나 오히려 하락하면서 그 괴리 자체가 굉장히 좁혀진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현재 거의 모든 만기 구간에서 이 스프레드는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이다라고 합니다. 유동성 부족의 벽에 부딪혔다는 것이 채권 전문가들의 중론인데요. 주식 시장은 이제 공포성 매도세로 폭락을 했고 채권 시장에서는 이틀 만에 10년물 금리가 수십 베이시스 포인트 급등을 했습니다. 외환 시장에서는 위험 회피 심리 속에서 엔화가 급등했고 향후 달러 부족 사태가 폭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월가 쪽에서는 6조 달러 규모의 이제 달러 숏 포지션도 숨겨져 있다고 추정을 하고요. 이게 베이시스 트레이드보다 더 큰 잠재적인 수요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여기 스왑 보시면 스왑 스프레드도 여기 보이실 수가 있죠. 근데 요거를 떠나서 지금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수요일과 목요일에 10년물과 30년물에 관한 국채 입찰이 예정돼 있거든요. 만약에 이 입찰이 실패가 될 경우에 굉장히 시장이 또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미국은 화요일에 3년 만기 채권 580억 달러를 3.78포인트에 매각을 했고 퍼센트에 매각을 했고 10년 만기 채권이 390억 달러와 30년 만기 채권이 220억 달러가 아직 남아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미국 재무부랑 계약을 맺고 있는 투자 은행들이 국채 물량을 소화할 수도 있지만 만약 딜러들의 인수 비중이 40%에서 50%에 그친다면은 그 물량은 또 누군가가 받아야 되는데 요렇게 될 경우에 그 시장이 그 신호 자체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국채 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서 48시간 내 시장에 개입할 것이다라는 루머가 들고 있고요. 이게 미국 금융시장에 있어서 중대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미국의 국채에 관한 수익률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프상으로도 보이시죠? 급등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이렇게까지 급등을 단기간에 한다라는 거는 그에 따른 시장에 그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설들을 제가 설명을 해 드렸죠. 트레이더들의 그런 이제 레버리지 관련한 물량도 이야기를 같이 들었는데 그중에서 이제 그 미국 국채를 팔고 있다, 중국이. 요 설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 이제 마켓워치에서 처음에 이제 4월 7일 날 그 미국채 수익률이 급격하게 올라갔을 때 중국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일부 트레이더들이 급하게 이제 매각을 했다 요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국채를 일본 다음으로 많이 갖고 있어요. 물론 이제 최근에는 예전에 국채를 엄청 사들였던 거를 팔면서 금을 이제 매수하는 전략을 보여주긴 했었는데 그래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국에 관한 이제 무역 전쟁, 관세 전쟁에서 중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다양하게 있죠. 농산물 그리고 뭐 히토리와 같은 희귀 금속도 있겠지만 요런 국채 매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1시였죠. 이제 한국 시간으로 오후 1시에 104% 관세 서명을 이제 트럼프가 했고 그게 이제 발효가 됐습니다. 1시 좀 전에 서명을 하고 이제 1시부터 발효가 됐는데 그때 바로 중국이 하나로 한 74조 원 정도의 미국 국채를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트레이더들 SNS에 올라오더라고요. 미국채가 또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요렇게 되면은 지금 이게 국채 수익률 그러니까 이자율이 높다라는 거는 이제 지금 트럼프가 뭐 미국의 부채가 많고 미국의 부채 이자가 많아서 증시를 일부러 떨어뜨리면서 미국에 있는 국채 수익률을 낮추려고 한다. 그리고 실제로 낮아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요런 이제 어떤 그의 숨은 의도 이런 게 이제 월가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거를 이제 중국
쪽에서도 모를 리가 없겠죠. 그래서 그냥 미국의 국채를 큰 폭으로, 그러니까 대략 70조 원 넘는 금액이면 큰 금액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빠르게 매도를 하면서 빠르게 이제 국채 수익률을 늘려 버려서 미국의 부채에 관한 이자율에 부담을 좀 주는 전략을 계속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대비해서 엄청 많이 판 건 아니지만은 요 카드는 이제 계속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미국은 또 이 국채 수익률 부담에 관한 걸 또 안고 가서 미국 쪽에서 또 풀어야 될 숙제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누가 포기하냐 이런 정도의 전략들을 이제 계속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 역시도 이제 월가에서는 이제 많은 가능성이 있는 설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국채 수익률이 다시금 좀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미국채 매각에 관해서도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보시면서 관세 정책과 관세 전쟁과 그 같은 맥락에서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그 이야기도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몇 가지 뉴스도 좀 전해드릴게요. 그 이더리움이 지금 1,400달러 선을 좀 나타내고 있는 시점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가문이 진행하는 디파이 프로젝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재단이 대규모 이더리움 매도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이게 이제 로건 체인이라고 하는 SNS 그 여러분들이 팔로우하실 수가 있어요. 트위터 X를 통해서요. 근데 이제 이 디파이 프로젝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재단이 대규모의 이더리움 매도를 진행했을 수 있다라는 정황이 좀 전해졌고요. 온체인 분석 플랫폼인 룩 온체인은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과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월렛이 이더리움 약 5,471개를 매도했다고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가문이 이제 진행하고 있는 재단이죠. 근데 이제 제가 일전에도 이쪽에 관한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리면서 그 이더리움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해드렸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 가지고 있던 이더리움 매도에 관한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더리움 보유자분들은 그런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서도 어느 정도 그냥 마음의 위안을 많이 삼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이쪽도 손실을 보고 있구나, 그런 이제 공감대가 좀 있기는 했었죠. 근데 이게 만약에 매도가 사실이다라고 한다면은 뭐 이더리움에게는 좀 악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한화로 693억 원 이제 취임과 동시에 이더리움을 매수를 했는데, 만약에 이 재단이 9일 날 이더리움을 매도했다면 큰 손해를 감소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한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이더리움은 이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재단이 매수했을 당시에 요 평균 구매가가 3,259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지금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내려간 거고,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3,000달러 선도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시장에 많았기 때문에 요 가격대에 많이들 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사실이다라고 한다면은 그 이더리움에 관한 매도 가격이 1,465달러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고려를 했을 때 재단 측에서는 약 65%의 손해를 겪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그 트럼프의 재단이 만약에 매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고래가 이더리움의 물량을 또 받아줄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서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악재로 여러분들 같이 파악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또 오늘 암호화폐 시장 이야기 같이 나눠봤는데요. 자, 오늘 또 시장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관세에 관한 리스크들이 해소가 되는 게 우리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첫 번째 신호가 된 것 같습니다. 참고 잘 해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려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